박지훈 칼럼 한번 같이 보면서 조국 전 장관 영장 청구 관련해서 그 사태 종결의 신호탄이라는 칼럼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거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훈 칼럼으로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영장 청구 사태 종결의 신호탄이라는 내용인데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자체는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죠. 아마 이걸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예상은 하고 계셨을 겁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생각이 달랐겠죠. 그래서 검찰에게 그만한 근거가 있어서도 아니고 검찰이 그럴 만하다고 판단해서도 아닙니다. 검찰이 진짜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는 스스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탓이 가장 큰데 진짜 대형 사고를 내면서 멈춰지거나 외부에서 누가 강제로 멈춰주거나 하지 않는 한 스스로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종의 폭주기관차가 된 거죠. 바로 검찰이. 그 별건 수사에 의한 영장 청구가 무슨 뜻이냐면 그 혐의가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라고 하는데 표창장이나 웅동학원이나 사모펀드 같은 기존의 수사 본류와 무관하게 별건으로 벌인 수사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표창장, 웅동학원, 사모펀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임명 전에 사모펀드 자기가 사모펀드를 좀 아는데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께 뭐 직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그 이렇게 엮인 게 아니라 진짜 이거와 무관한 별건으로 벌인 수사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 구속영장 청구는 판사 입장에선 원칙적으로 그닥 고민도 없이 기각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당연히 제로라는 겁니다. 당장 이번 기사만 보면 검찰이 이번에 사용한 용어가 기존에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감찰 중단이 빠지고 감찰 무마로 바뀌었습니다.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종료됐음을 증명하는 감찰 결과 보고서가 존재해 중단으로 프레임을 짜기가 불가능해진 것을 검찰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또한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감찰 결과에 대한 처분 판단을 내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그 정무기관이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장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었던 처분을 한 겁니다. 본인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란 겁니다. 검찰이 주장해온 중단이 아닌 결과 처리라는 점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민정수석실의 장으로서 처분 결과의 방향을 결정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월권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하위기관으로서 조사의 한계도 당연히 있는 거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 하위기관으로서 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를 한다면 오히려 또 그것 또한 월권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당시 조사된 내용만으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검찰도 알고 있을 겁니다. 유재수 구속 혐의는 감찰로 드러난 것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찰이 유재수 씨를 구속하는 데 성공한 혐의들은 조국 전 장관 재직 시 드러났던 혐의가 아닙니다. 검찰이 별건 수사에 착수한 후 추가 수사로 나타난 혐의들이므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엮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어거지로 검찰이 지금 엮고 있다는 걸 다들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도 이 사실을 알 테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엄플의 방향을 틀어서 권한 한계 때문에 더 조사를 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권한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다면 당연히 수사를 의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아닌 감찰부서에서 그렇게 할 의무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재된 혐의들은 다툼의 여지가 매우 커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희미합니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은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 거기에 그 기자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서 뭐 속보랍시고 주차하는 것도 기사로 쓸 정도로 주거 일정하죠. 그리고 검찰의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된 상태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역시 전혀 없습니다. 진짜 거의 전 국민이 조국 전 장관의 그 주거를 들여다본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뚜렷하게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할 우려도 없습니다. 결국 영장이 발부될 아무런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속칭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장관에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자체부터가 매우 기괴한 거죠. 9월 6일 정경심 교수 기소를 시작으로 벌인 수사에서 검찰은 최종 목적지가 조국 전 장관임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본류는 어디로 가고 갑툭튀 꺼내든 감찰 무마 누명으로 영장을 청구한단 말입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대놓고 벌이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건 수사가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매우 정교하게 정치 노름을 해온 검찰로서는 조국 전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첫 혐의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시 관련, 웅동학원, 재산 관련도 아닌 엉뚱하게 감찰 운운이라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검찰이 기존 혐의들에 대해선 적어도 구속 시도를 포기했다는 강력한 반증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강력하게 먹혀든 입시, 웅동학원, 사모펀드, 재산 이런 걸로 당연히 구속을 걸면 당연히 국민들도 더 분노할 텐데 왜 그거를 안 했겠습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들여다봤는데 구속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강력한 반증이란 뜻이고 기존 수사들에 대한 결론을 수주 동안이나 계속 지연시켜가면서까지 유재수, 김기현 관련 별건 수사의 진행을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지난 9월부터 탈탈 털어온 그 많은 혐의들에도 불구하고 그 건들은 도저히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불구속 기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당장 법원의 판결이 드러나버리는 구속 시도는 잠정적으로 접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의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장시간 끌며 결론이 늦어질 테니까요. 즉 조국 전 장관을 향해 검찰이 겨눈 창의 본류가 바뀐 겁니다. 그럼 검찰이 기존 수사의 결론을 질질 끌고 미루면서 이런 별건 수사에 치중할 때부터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을 사전에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보인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을 미리 염두하고 검찰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것도 다 알고 저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게. 그리고 이 별건 수사로 구속 시도를 하며 눈길을 돌리는 동안 기존 혐의들은 불구속 기소로 법원으로 공을 넘기고 시간을 끌 생각으로 보인다는 거죠. 영장 기각 후 재청구 전략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존 수사 분류와 감찰무화과는 양쪽 모두 진작부터 검찰이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디로 하든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모양새가 안 좋게도 별건 수사로 영장을 청구한 건 당장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말 그대로 검찰이 재판장에 대놓고 들이받고 있죠,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법원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을 상황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가능성으로 이런 전략적 행보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감찰무마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한 차례 청구가 기각된 후 당연히 그럼 조국 반대 여론이 또 다시 끌어오르겠죠.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기존 본류 수사 관련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수구 여론 압박을 받은 영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여론 꼼수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주범으로 적시한 정 교수의 혐의에도 큰 의문이 드러나고 있죠, 지금.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 정면으로 들이대는 마당에 조국 전 장관을 끼워넣는 시도에 영장판사가 호응해줄 가능성은 더더욱 낮죠. 영장 청구는 사태 종국의 본격적인 신호. 그렇기 때문에 괜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희망적으로 바라보자면 이번 영장 청구는 이 사태 종국의 본격적인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불허에 이어 이번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 검찰 수사의 명분은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검찰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도가 점점 이어질 때마다 검찰의 명분은 점점 더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급부로 수구 진영이 영장 판사를 일제히 비난하는 등 압박도 이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저쪽 진영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수렴해 갈 것인데 결국 윤석열 검찰은 오직 자유한국당 지지층으로부터만 지지를 받는 형세가 되어가고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만 정치적이었던 윤석열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기대는 본격 정치검찰로서의 재인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명분이 더더욱 명료해지고 반대로 검찰 내부의 반발도 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도 끝까지 끈떨어진 총장을 받들 검찰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괜히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상식선에서 보면 당연히 당연히 기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개검하고 짝짝꿍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막 무조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박지훈 칼럼을 보시더라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경심 교수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지금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렸는지를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한테 들이받으면서 이게 검찰이 야비하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공소장 새로운 재판도 같은 판사가 또 담당하게 됐다고 하는데 검찰이 지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판사들도 당연히 여론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검찰이 여론전을 펼친다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너무나 벗어난 저런 뻔뻔한 태도에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요즘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을 기점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 당위성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게 되었고 조국 전 장관의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도 내부에서도 그런 여론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당연히 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맞물리는 순간 검찰 내부는 또 거기다가 이제 4+1 검찰개혁 관련해서 곧 제가 다시 또 영상을 같이 볼 예정인데요. 아무튼 그런 최종 타결된 것까지 보더라도 검찰은 지금 굉장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라는 걸 봤을 때 괜히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존에 한창 공격했던 입시,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런 거는 다 왜 피했겠습니까? 파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유심히 이사장
그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간 사안이다. 라는 얘기까지 당당하게 했었죠. 네, 그게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근데 왜 조국 전 장관 그 사모펀드를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 왜 그 건으로는 그 영장 청구하지 않았냐는 거죠.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검찰 그리고 일부 기자가 검언 유착을 해가지고 말 같지도 않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에게 검찰이 씌우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박근혜, 김기춘 국정농단 주모자들이 모두 1심에서 직권남용의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지만 같은 민정수석실 업무로 우병우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검찰이 조국 전 수석에게 묻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병우는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혐의로도 유죄를 받았는데 안종범 전 수석과 최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입니다. 조국 전 수석의 경우 감찰을 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보다 직무유기에 가깝죠. 그러나 안종범 전 수석과 최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도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병우와는 달리 조국 전 수석은 분명히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직무유기 혐의도 물을 수 없죠. 우병우는 여러가지 직권남용 혐의가 제기됐지만 첫 번째 영장이 발부되고 유죄까지 인정된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하여금 CJ-ENM에 대한 고발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CJ-ENM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경선 당시 TVN 오락 프로그램에서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광해를 제작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를 평가를 받았고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변호인 제작에도 투자해서 청와대로부터 좌편향 문화예술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2013년 9월 30일자 수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즉 본인들 좀 비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또 다른 이쪽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가 마음에 안 든다. 결국 이 소리죠.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하지 않아 문제라는 발언도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델의 당시 공정위원장에게 영화계 수직 계열화로 인한 극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발생 문제에 관해 바로잡을 걸 특별히 지시했고 공정위는 CJ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CGV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CJ-ENM에 대해선 시정명령만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정수석실로 직접 불러 CJ-ENM을 CJ-CGV와 공동점검이 성립해 고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신영선 사무처장은 이미 심사보고서가 송부됐고 심사보고서 조치 의견을 갑자기 변경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머리를 잘 쓰면 엮을 수 있다라며 신영선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청와대에서 CJ-ENM에 대한 검찰 고발을 강력히 원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잘했던 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엮어가지고 사람 하나 범죄인 만들고 혹은 본인들이 지켜야 될 거는 철저하게 지켜내고 이런 걸 김기춘, 우병우가 너무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프레임전환 같은 거. 아무튼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도 노델의 공정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CJ에 대한 엄한 처리를 요구하며 공정위로서는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심사보고서에 없었던 CJ-ENM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전체 의 결과 고발 의견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공정위 담당 국장이 기존 심사 보고서 내용과 다르게 심사관 조치 의견으로 CJ-ENM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 진술한 것은 공정위 내부 고발 규칙에도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즉 우병우로 인해서 이 공정위 내부 고발 규칙에도 어긋나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1심 재판부는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의 신영선 사무처장 등에 대한 CJ-ENM의 고발 조치는 공정위 내부 지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피시민의 방어권을 침해하도록 했던 행동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이런 혐의로 청구된 우병우의 구속영장은 세 번째 만에 받아들여졌는데 지금까지 본 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란 침해받지 말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행위가 우병우처럼 고발을 위한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 공정위 고위 간부가 난색을 표하는데도 머리를 잘 쓰면 엮을 수 있다라며 종용하는 등 권리 침해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이 유죄수 감찰에 있어서 이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어떤 것으로 제시할지는 저희가 지켜볼 일인 거죠. 이거 보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병우는 누가 봐도 이 적극적으로 이 공정위에 압력을 가했죠.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엮을 만한 게 있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냥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다양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같이 거리로 나가서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